스타트업에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지인의 소개로 그 스타트업으로 이제 체험해보자 한 돈이라도 해서 갔다가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는데, 처음에는 이제 사실은 성향보다는 그 당시에는 대기업 이런 데 면접을 봤을 때 떨어졌고 많은 연봉 점프를 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아, 그러니까 이제 긍정적인 건 연봉 점프가 긍정적이었다. 오케이.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제 입사하고 퇴사에 대한 얘기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일하고 있는 분야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스타트업에서 프로덕트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고요. 상세하게 얘기하자면 프로덕트 디자이너라는 거는 서비스를 단순히 디자인만 하는 게 아니고 개선하고 비즈니스 모델에 맞춰서 목표와 전략을 이제 팀원들과 함께 얘기하면서 디자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직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개인의 커리어는 어떻게 좀 쌓아왔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처음부터 스타트업에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스포츠 관련된 회사 스타트업에서 B2B 관련된 서비스를 담당했었고, 그 당시에는 이제 프로덕트 직무라는 게 없었고 UI 디자이너, UX 디자이너라고 불렸는데 저는 좀 더 UI 디자인에 가깝게 3년 정도 일을 하다가 두 번째 회사에서는 스타트업에 들어가서 그래서 한 2년 정도 프로덕트 디자이너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플랫폼에서 3년 가까이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처음 회사에서는 작은 스타트업을 시작해서 두 번째는 150명이 넘는 규모의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시 작은 스타트업으로 왔어요. 그래서 제 커리어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스타트업에서 대기업으로 가는 커리어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저의 성향에 맞춰서 스타트업을 좀 선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까 성향 말씀하셨는데 성향이 어때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사실은 성향보다는 그 당시에는 대기업 이런 데 면접을 봤을 때 떨어졌고 그 선택적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지인의 소개로 스타트업으로 이제 한번 체험해보자 인턴이라도 해서 갔다가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성향적인 것들이 그 당시에는 좀 더 큰 회사로 가고 싶다. 첫 번째 회사는 작고 스타트업이었으니까 두 번째는 좀 더 큰 회사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고 싶다라는 목표가 있었죠. 그러면 이제 큰 회사이고 많은 사람들이랑 일해볼 수 있는 경험을 가지기 위해서 두 번째 회사를 선택한 거예요. 대기업에 약간 크고 사람들이 많은 곳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런 곳이 더 좋다고 그냥 생각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세 번째 회사, 지금 회사를 선택할 때가 이제 성향이 난 것 같고 두 번째까지는 그냥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큰 조직이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게 필요하다고, 커리어적으로 그런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좀 더 큰 회사인 곳에 지원을 많이 했었던 시기였고요. 제가 두 번째 규모가 좀 있는 회사에서 일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이 같이 일하는 게 팀원들 혹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막 다양한 사람들 엄청 일을 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결국에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는 거를 확인을 했고 굳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큰 회사일수록 프로세스가 많고 거쳐야 되는 것들이 많고 보고해야 되고 공유를 할 때도 너무 이제 설득을 하기 위해서 힘든 과정이 있었는데 그런 과정이 저한테 도움은 됐지만 성향적으로 그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성향적으로 힘들다고 느꼈고 세 번째 선택할 때는 그런 좀 자유분방한 곳에 지원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회사는 되게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고 누군가를 이렇게 설득할 때 물론 이제 근거에 의해서는 설득은 하지만 미친 듯이 밤새서 준비해서 논리적으로 이제 뭔가 하기 위해서 힘든 과정을 거치고 설득 못해서 허무한 일은 없는 회사이고요. 모든 그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 리스펙해주고 잘 포용해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선택을 잘한 것 같다 생각합니다. 회사를 지금까지 8년, 9년 다니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좀 있나요? 두 번째 회사에서 이제 부정적인 게 생각이 나는데 당시에 마케팅 랜딩 페이지를 제가 담당해서 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제가 이제 팀장님한테 받았을 때는 라이트하는 프로젝트로 생각하고 받아들였는데 하다 보니까 어느새 대표님한테까지 보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이 이 프로젝트에 관여를 하고 있고 제가 그걸 어느 순간 대표님한테도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고 그때 이제 제가 느꼈던 거는 사실은 일개 팀원이 보고를 할 때 팀장님, 대표님 그리고 CPO까지 있는 자리에서 준비도 없이 그냥 이제 제가 작업한 거를 가볍게 이제 보고를 했는데 사실은 그 대표님이나 CPO 같은 직무에 있는 분들은 그 시간이 되게 소중한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준비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들은 되게 낭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질문을 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좋게는 말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이게 뭐냐라는 식의 피드백이 왔었던 때가 왔었어요. 저도 당황스러웠던 게 제가 팀장님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는 라이트하게 그냥 준비해서 그냥 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갑자기 팀장님한테 간 게 아니고 대표님과 미팅이 잡혀버려가지고 당황을 했었죠.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생각한 어떤 이런 조직이라고 하면은 팀장님이 뭔가 이거를 조금 책임을 져주고 방어나 혹은 본인 선에서 이런 거를 다 이렇게 도움을 줬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온전히 제가 그 책임을 져가지고 결론적으로는 본인들 3억을 태웠는데 이 페이지에다가 마케팅 비용을 자신 있냐라는 거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시작했던 프로젝트였는데 이제 그런 질문 받고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많이 힘들었고 그래서 그 3억을 태울 수 있을 만한 페이지 만들기 위해서 더 밤새고 작업하고 준비를 했는데 결국에는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안 했어요. 이유가 이제 뭐 여러 가지였는데 제 결과물이 뭐 좋든 나쁘든 간에 마케팅 쪽에서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제 홀딩이 됐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랬을 때 프로젝트가 엎어지는 거를 경험했을 때 엎어질 수는 있는데 그동안에 제가 준비하면서 심리적 압박감을 이제 다른 데서는 이제 그 정도까지 경험하지 못했는데 경험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일을 하면서 했는데도 뭔가 인정도 못 받고 나를 책임져 주는 사람도 없는데 팀장님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내가 있어야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스트레스가 온전히 계속 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는 일을 못하겠다. 왜냐면 계속 뭐 매번 프로젝트 할 때마다 심리적인 압박감이 있다 보니까 그게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다른 회사를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본인 회사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데를 많이 해가지고 내가 좀 더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인 것 같다라는 생각하고 이제 그렇지 않은 회사들을 찾기 위해서 이제 이직을 준비를 하고 시작을 했죠. 방금 얘기한 거에서는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팀장과 팀원의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팀장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팀장님도 문제인 것 같고 대표님의 CPO까지 이 프로젝트에 관여를 하는 게 맞을까? 그러니까 CPO님은 이제 관여를 할 수 있지만 대표님까지 이 세세한 프로젝트에 관여를 해서 매니징을 하는 게 맞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뭐 회사 입장에서 되게 중요한 프로젝트를 생각하니까 이제 참석을 하실 수 있는 건데 그 당시에는 CPO나 CMO에서 그냥 승인만 되면 이제 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생각을 했었고 CEO가 이제 관여했다는 게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과도한 간섭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 당시 대표님이 저희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젝트에도 과도한 간섭을 많이 했고 심지어는 뭐 회의실에서 욕설도 난무하고 뭐 그래서 인격 모독을 당해서 퇴사하시는 분도 많고 나한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더 당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죠. 소규모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관여를 하는 게 좀 당연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 케이스는 그럼 어떤가요? 지금 같은 스타트업에서는 관여라는 부분이 거의 없고 왜냐면은 디자인이나 마케팅, 개발 이런 것들 각각의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모여서 만든 프로덕트고 그거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어드바이저를 하지만 잘못됐다, 맞다, 완성하고 나서 말씀만 하시는 않더라고요. 애초에 같이 이제 뭔가 목표를 이제 제안을 할 때 그거를 먼저 얘기를 하시지 이 결과물에 대한 어떤 디자인이 어떻고 저렇고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없었고 그거를 온전히 이제 방향성이나 이제 뭐 문구라든지 아무래도 그런 것들 좀 디테일한 거를 터치한다 해도
이게 간섭이다 이렇게 느끼지 않을 정도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회사에서 일할 때는 그런 문제를 경험을 하지 않고 스트레스도 없이 이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을 때 전 직장과 현 직장에서 이제 대표님이 얘기하는 부분, 간섭이라고 표현되는 부분이 어떻게 하면 간섭인 거, 어떻게 하면 간섭이 아닌 거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전반적인 제작물에 대해서 방향성이나 전략적인 부분을 말해주고 잡아주는 거는 간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 안에서 들어가는 사소한 디자인이라든지 어떤 레이아웃이라든지 컬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문구가 되게 중요한 뭐 마케팅 파트에서는 방향성을 잡아줄 수 있지만은 한 글자 하나하나 물고 늘어질 때 사소한 것들을 컬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터치할 때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그 컬러조차도 이제 자기가 생각한 컬러가 아니면은 안 된다. 그래서 프린터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답답하긴 하겠어요. 내가 여기 디자이너로 온 건데 다 할 거면 네가 디자인하지 생각이 들 수밖에 좀 없을 것 같긴 하네요. 그럼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부정적인 거네요.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는데 지금 떠오르는 거는 현재 직장에서 많은 연봉 점프를 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제 긍정적인 거는 연봉 점프가 긍정적이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직을 이제 시도하려고 했을 때 목표한 회사가 있었나요? 회사 이름이라던가 혹은 이제 뭐 연봉이라던가 뭐 특정 조건들 있잖아요. 좋아하는 분야 혹은 내가 가고 싶은 어떤 서비스 그런 것들을 좀 먼저 세웠고요. 그러고 두 번째는 내가 생각했던 만큼 연봉을 맞춰줄 수 있는 곳인지 대우가 괜찮은 곳인지 예를 들어 성과급이 나온다든지 복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봤던 것 같아요. 관심 가는 회사가 두 개가 있는데 덜 관심이 가는 회사는 복지가 지금보다 좀 더 괜찮아진다. 근데 이제 정말 관심이 가고 내가 가보고 싶은 분야인데 연봉이 뭐 지금이랑 동급이거나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다.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아요? 내가 관심이 없는 서비스지만 연봉이나 복지가 괜찮다라고 했을 때 관심 없는 서비스가 앞으로 더 어떻게 발전해야 될지에 대한 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 보인다면은 충분히 그곳으로 갈 것 같아요. 서비스가 이제 제가 안 좋아하는 곳이라고 해도 지금 회사가 약간 그런 타입으로 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성장 가능성과 비전이 보인다면은 첫 번째를 선택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회사의 비전하고 성장 가능성을 얘기했는데 뭘 얻을 수 있다 생각해서 회사의 성장 가능성 높은 곳을 선택하는 걸까요? 첫 번째는 성과를 달성한 사람 중에 팀원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달성을 했을 때 나의 중요한 커리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성장을 했지만 생각만큼 인센티브가 안 나와. 그렇다면 어떨 것 같아요? 허무할 것 같아요. 보상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저는 드는데 다 똑같지 않을까요? 동기부여가 없다면은 그 다음 해에 그 사람이 그 성장을 위해서 또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할지에 대해서는 저라면은 떨어질 것 같아요. 회사의 성장으로 인해서 당연히 기대되는 거는 금전적인 인센티브가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 되네요. 그 사람을 회사에서 정말 그 공로를 인정해준다면은 해줄 수 있는 것이 긍정적인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보상을 해줄 수 있는지는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회사를 들어오기 전까지 이제 세웠던 목표가 혹시 있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번째 조건이 제 연봉 얼만큼 맞춰줄 수 있는가에 대한 목표 생각했고 첫 번째 이제 네임밸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가 부합하진 않았는데 이제 연봉 협상 과정에서 생각보다 제가 더 충족할 만큼의 금액을 제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현재 회사를 선택한 이유는 연봉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 외 다른 부분들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요? 다른 부분은 이제 미국으로 갈 수 있는 영주권 발급에 대해서 기회를 주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와이프가 미국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가고 싶다라는 막연한 생각 때문에 지원하기도 했죠. 그러면 이제 회사 들어오기 전까지 몇 군데 정도 면접을 봤나요? 여기 합쳐서 4군데 정도 봤던 것 같고 그중에 한 군데 여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직을 위한 노력, 그다음 플러스로 현재 회사를 위한 뭔가 노력. 현재 회사만을 위해서 노력하지는 않았고
이직을 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 준비하고 면접을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연습도 많이 하고 그리고 당연히 각 회사의 맞춤으로 다 리서치도 하고 또 이제 저 같은 직무 특성상 과제를 주는 회사도 있었어요. 과제를 받아서 준비를 했던 적도 있고요. 아까 몇 군데 면접 봤냐고 물어봤을 때 생각난 게 총 4군데가 아니고 그 해에만 생각하면 5군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다른 해에도 생각하면 7군데가 되는데 그 해에만 준비를 했을 때는 5군데.